행하 안녕하세요. 행복쇼핑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번 영상은 똑같은 말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나 귀를 열어두는 행쇼가 되겠습니다. 완관부 2022년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를 하나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거나 그동안 채굴을 해왔던 분들이라면 모두 하나같이 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POS 전환이죠. 특히 2022년 6월로 예정되어 있던 이더리움의 난이도 폭탄 일정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소문도 있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이제는 그래픽카드 대신 이더리움 매수에 집중하는 투자자와 아직 끝발이 남아있길 바라면서 그래픽카드에 달려드는 불나방 채굴충들 중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1년 넘게 공급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 시장 상황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지만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채굴 수요가 뒤를 받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지금까지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블록체인의 위변조 여부의 검증 작업을 채굴에 참여한 사람들, 일명 채굴러들에게 맡겼습니다. 채굴러들은 직접 프로세서나 그래픽 칩셋, FPGA, ASIC 등을 동원해서 복잡하게 얽힌 암호화 연산 작업을 처리하는 채굴을 하면서 그 보상으로 코인을 얻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POW, 즉 작업증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채굴에는 일반적으로 PC용 프로세서 CPU보다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게 연산 속도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죠. 특히 이더리움 블록체인 증명에 쓰이는 알고리즘은 그래픽 칩셋,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제품에서 더 좋은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을 예로 들면 초당 약 100MHz를 처리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동급으로 볼 수 있는 AMD 라데온 RX 6800은 약 60MHz를 처리합니다. RTX 3080이 약 40% 정도 더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봐도 당연히 RTX 3080을 사용하는 게 더 낫겠죠. 이렇게 고성능 그래픽카드는 점점 더 대량으로 채굴 시장에 끌려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시장 전반에 걸쳐서 그래픽카드 수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게 결국 국내 조립 PC 수요 감소와 더불어서 국내외 대형 PC 제조사의 완제 PC 판매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채굴러들에게 마냥 희망적인 상황만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12월 20일 이더리움 재단은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기존의 POW, 작업증명 방식에서 벗어나서 POS, 즉 지분증명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더리움 2.0 출범을 천명했습니다. 지분증명 방식은요, 기존의 POW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POS는 일정 수준의 이더리움을 맡기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것처럼 보상을 받는 식으로 변한다는 건데요. 기존의 작업증명 방식은 복잡한 연산을 해결할 때마다 이더리움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채굴러들이 각자 작업장을 꾸려서 전문적으로 채굴에 나섰는데요. 이 때문에 이더리움 채굴에는 고성능 그래픽카드와 막대한 전기가 필요했고 각종 환경오염 문제 등을 발생시켰죠. 그런데 이와 달리 지분증명 방식은 굳이 채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채굴러들에게 이더리움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많은 지분을 보유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시스템, 일종의 주주자본주의로의 전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성능의 그래픽카드가 대량으로 필요하지도 않고 많은 전기를 써야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고성능의 곡괭이가 없어도 이더리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이더리움 재단은 2022년 상반기부터 지분증명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작업증명 방식과 통합하고 최종적으로는 올해 안에 이더리움 2.0 완전 전환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더리움은 꽤 오래전부터 지분증명 방식으로의 전환 계획을 꾸준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준비해왔죠. 이미 2018년 5월에는 지분증명 알고리즘인 캐스퍼 코드를 공개했고요. 2018년과 2019년에는 두 차례 난이도 폭탄을 터뜨리면서 자연스럽게 POW 방식의 채굴 수요를 줄이려고도 했었고 POS 전환을 위한 테스트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2021년 12월 2일에 세계 최대 이더리움 채굴장인 이더마인에서 이더리움의 POS 전환을 위한 초석인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킹을 그대로 해석하면 말뚝을 박는다는 뜻인데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일정 기간 맡기고 보상을 받는 서비스, 즉 정기 예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마인은 이더리움을 최소 32개 이상 스테이킹한 고객들에게 연 5.4%의 이율로 보상을 제공합니다.
최소 기준인 32 이더리움을 맡기면 1년에 약 1.7개의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더마인이 본격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하자 채굴러들도 고민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채굴 장비로 소위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잘 나가는 이더리움을 뒤로 하고 어떤 코인이 가격과 해시레이트를 받아주면서 채산성까지 확보되는 수준으로 갈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만약 이더리움을 충분히 모아둔 상태라면 스테이킹만으로도 꾸준한 보상과 함께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도 함께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분 증명 방식이 완전히 도입되면 유통 총량은 제한이 될 거고 이더리움의 희소성은 더 높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2021년 12월 22일 팀 베이콘은 트위터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POS 방식으로 작동하는 새 이더리움 네트워크인 킨츠기를 가동했다고 알렸습니다. 킨츠기는 이더리움 2.0 퍼블릭 테스트넷 버전인데요. 킨츠기는 이더리움 2.0 전환 후 네트워크 작동 방식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테스트넷은 개발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공식 블로그에서는 클라이언트 개발과 사용자 경험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으며 각 커뮤니티가 킨츠기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병합하고 먼저 익숙해지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킨츠기는 다른 여러 테스트넷과 함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 실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변화에 맞춰서 최근 국내에서도 이더마인의 뒤를 이어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원 수가 약 890만 명,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2022년 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예상되는 연 보상률은 보도일인 13일 기준 최대 5.1%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4일 오전 출시와 동시에 바로 완판되었어요. 현재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은 32 이더리움 단위로 가능한 만큼 업비트 스테이킹에서는 매 회차 이용자들의 참여 수량이 32 이더리움에 도달할 때마다 회차 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스테이킹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1회차 스테이킹이 일주일간 총 640 이더리움을 모집한다면 선착순으로 32 이더리움을 모집할 때마다 총 20번의 스테이킹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 이더리움 재단 정책에 따라서 스테이킹을 진행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을 취소하거나 언스테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출금이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원금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스테이킹 중에 가상자산의 시가가 떨어진다면 그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업비트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에 몰려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단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개인이 직접 하려면 최소 기준인 32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한화로 약 1억 3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검증인이 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운영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이더리움 보유량이 적더라도 참여할 수 있고요. 관리도 거래소에서 해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분들께는 꽤 매력적인 투자처일 테니까요. 이번 업비트의 스테이킹처럼 5% 안팎의 보상률이라면 코인 매매를 통한 수익보다는 적지만 은행 예금보다는 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매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죠. 게다가 바이낸스처럼 해외 거래소에서는 최대 7%의 연이율을 보장한다는 것도 있는 만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POS를 통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찾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킹 서비스가 더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말부터 급락하기 시작한 가상화폐 시장의 상황 때문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다시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요. 먼저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의 급락 사태에 대한 이유는 연말 연초부터 터진 다양한 악재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 연준의 2022년 4차례 금리 인상 예고가 있었고요. 세계 2위 채굴국인 카자흐스탄의 소유 사태, 마지막으로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파우치 소장의 오미크론 변이 경고 등 가상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상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수많은 매체와 전문가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두고 0원으로 하락할 것이다, 10만 불로 급등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2022년 2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바로 현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임기가 2022년 2월부터 다시 시작되고요. 부의장으로 레이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지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롬 파월 의장보다 부의장으로 지명된 레이널 브레이너드의 행보에 더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레이널 브레이너드 부의장 후보는요,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데다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비트코인 등 사적으로 발행된 가상화폐들의 높은 변동성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강한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투자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에게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동시에 연준이 공인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실제로 1월 14일 상원 금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브레이너드 부의장 후보의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과 증시가 요동쳤었습니다. 당시 브레이너드 부의장 후보는 연준은 아주 강력한 수단이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테이퍼링이 끝나는 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3월 기준금리 인상론을 언급함과 동시에 벌어진 이야기였죠. 지난 2021년 11월 말 미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화폐 자산 관련 사업 로드맵을 발표한 걸 보면 조금씩 정책적 방향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자, 결국 미 연준의 규제 방안부터 가상화폐 시장을 겨냥한 미 금융당국의 명확한 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이런 상반된 시각과 시장의 불안정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가상화폐가 오히려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고 가상화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2022년 2월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더리움 2.0 업데이트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채굴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022년 상반기 안에 난이도 폭탄을 떨어뜨리고 올해 안에는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 POW를 탈피하고 지분 증명 방식 POS로 전환할 것입니다. 세계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이더리움 POS 전환에 발맞춰서 이미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죠. 덕분에 개인 투자자도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굳이 최소 32 이더리움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결국은 POS로의 전환에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채굴러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채굴러, 아니 채굴충의 태클을 탈 것이냐, 아니면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서 주주로서의 권리와 보상을 얻을 것이냐. 아직까지도 그래픽카드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쪽은 여전히 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자체의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더 미래 가치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부에서는요, 2022년 다가오는 POS 시대에도 불나방 채굴충들이 도저히 그래픽카드를 놓지 못하고 이더리움 채굴을 위한 신규 투자에 뛰어든다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이제는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투자로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어떨지 두 케이스로 나누어서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관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POS 전환 후에는 이더리움의 시세와 그래픽카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쯤 예전의 그래픽카드 가격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행바! 감사합니다.